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이 처음으로 70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늘어난 수요에 비해 극심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건데요. 주택 매물 하나에 40여 명의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몰리는 현상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최근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가주 부동산협회 CAR이 발표한 4월 LA 지역 주택 평균 판매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70만 7,0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월 66만 8,200달러보다 5.8% 올랐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25.1% 급등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자택근무자가 늘면서 LA 외곽 지역 주택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산타클라리타 주택가에도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늘어나면서 구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타클라리타 지역 단독주택의 매물은 70만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들이 몰리면서 이 집 한 곳에만 30개 이상의 오퍼가 몰렸습니다. 매물 부족으로 집 한 채에 여러 개의 오퍼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의 오퍼를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선택을 한 다음에 멀티플 카운터 오퍼를 들어가요. 그럼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비딩에서 이기기 위해서 좀 더 높은 가격을 다시 한번 쓰게 되고, 그래서 이런 바이어의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최근 LA 외곽 비아마리솔 주택 판매자는 집을 내놓자마자 구매자가 40명 이상 몰리면서 예상 판매가보다 10만 달러 이상 차익을 얻었습니다. 오퍼가 43개 최종적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까지 오른 거예요? 저희가 52만 3천 불에 내놨는데요. 그 오퍼가 가장 높게 온 거는 67만 불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오퍼를 억셉한 거는 65만 불을 했어요. 최근 주택 구입에 나선 사람들은 괜찮은 집을 찾기 어렵고 복수 오퍼로 가격이 마구 뛰면서 주택 구입을 잠시 보류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싱글홈 패밀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팅 프라이스에서 최소한 10만 불 이상,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15만 불까지 더 붙여서 팔린 걸 봤거든요. 그 리스팅이 80에서 90이면 그걸 생각하고 가지 100만 불 생각하고 가진 않잖아요. 거의 지금 포기 상태입니다. 남가주 지역 평균 주택가 변화를 자세히 보면 LA 다운타운 지역 중간 가격은 지난해보다 31.8% 오른 72만 5천 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지난해 4월 대비 27.8% 올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물 부족에 주택 구매자들이 몰리면서 당분간 주택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시장의 물가 상승 압력이 가시화되는 분위기 속에 미 중앙은행 연준에서 처음으로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연준이 오늘 공개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에는 향후 회의들 중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하는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연준이 FOMC 의사록에서 향후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최대 고용과 연평균 2%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을 달성할 때까지 지금의 완화된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인데, 최근 들어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자산 매입 축소와 긴축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12세 이상, 15세 이하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아이들의 백신 접종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소아과 전문의를 만나 부모들이 알아야 할 점을 문답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백신 공급이 시작된 가운데 접종에 관련해 부모들의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를 만나 청소년 백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봤을 때 12세에서 15세 사이 2,200명 이상의 연구에서는 18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접종한 그룹에서는 한 명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는
아파도 돌볼 수가 없잖아요. 옮기니까. 그러니까 참 비극이죠.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으면은 맞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에게 나타난 부작용은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팔에서 나오는 통증이나 피로, 발열 등의 근육통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통증은 백신에 대한 면역력을 생성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뭐 아직은 이 코비드-19 백신도 많은 연구를 걸친 건 아니니까 작년부터 시작인데 면역성은 똑같이 생기고 부작용은 오히려 나이가 어린 애들은 부작용은 더 적다고. 네, 아직까지 이제 시행된 것 중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아웃도어 활동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참 민감한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친구 관계가 원활해지고 육체적으로는 우선 바깥에 나가니까 바이타민 D도 흡수가 되고 또 뭐 바깥에 나가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뛰어다니고 뭐 그러니까는 근육도 튼튼해지고 폐활량도 좋아지고 건강해지죠. 좋죠. 현재 6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포함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 시험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 무서운 병이니까. 그래서 안전한 게 다 나오면은 적당한 에이지를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뭐 아주 신생아부터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맞으면 좋겠죠. 이미 성인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배포하고 있는 장소에 가면 청소년들도 성인과 같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약국이나 병원 또는 대량 접종 장소에 연락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백신 접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년여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집계된 미국 내 일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31,200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지난달 집계와 단순 비교에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일일 평균 확진자가 최대치를 기록했던 때는 올해 1월 2일입니다. 당시 하루에 30만 31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현재 수치보다 10배 많은 숫자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백신 보급과 접종 활성화에 따른 것입니다.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현재까지 전체 인구의 60%,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전체 37%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접종률은 주마다 다르지만 접종률이 높은 주가 그렇지 않은 주에 비해 신규 확진자가 적다고 밝혔습니다. 가을 학기 대면 수업 전환을 앞두고 있는 LA 통합교육부가 백신을 접종한 학생들에게 인센티브제를 도입합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백신 접종이 가능한 12세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백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50개 학교 30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인센티브 제도는 백신 접종 학생들에게 상품과 현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오는 24일부터 학생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한 편으로 인센티브제 도입이 학생들의 백신 접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여름방학 이전까지 백신 접종을 확대해 오는 가을 학기 캠퍼스를 안전한 상태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제안한 주소득세 환급을 포함한 예산안의 의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급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소득에 따라 가구당 최대 $500의 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머피 주지사가 제안한 해당 지급안에 따르면 2020년 세금 보고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거나 적어도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외부모 기준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에 적어도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세 수준에 따라 가구당 최대 50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19살 미만 또는 24살 미만 풀타임 학생까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스티븐 스위니 상원의장은 3억 달러 가량이 소요되는 해당 예산안에 대해 통과가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해당 환급금 지급은 일회성이 아닌 영구적인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현금 지급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 정부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정 약 76만 4천 가구가 소득세 환급 혜택 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은 연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한편 공화당은 부유세 확대 수락 조건으로 도입된 이번 소득세 환급안이 부유한 납세자들을 주에서 몰아내려는 정치적 술수에 기인한다며 머피 행정부와 민주당 측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소득세 환급에서 부양 자녀가 없는 노인 가구가 사실상 제외된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LA 총영사관이 본격적인 재외선거 준비에 돌입합니다. 이번 재외선거는 한국보다 이르게 내년 2월 중에 치러지고 또 우편투표 도입과 투표소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라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LA 총영사관의 경우 내년 2월 재외선거가 치러질 계획입니다. 2022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엿새간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기간은 조금 단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재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의결에 의해서 구체적인 운영 기간을 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재외선거는 본국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한 국외 부재자가 우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10년을 초과하는 등 주민등록번호가 소멸된 경우 별도의 재외선거인 등록 절차를 밟아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내 주민등록이 없으신 재선거인 분들은 내년 2022년 1월 8일까지 재선거인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하시면은 거기 등재를 하시면은 2월 23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재선거 기간 동안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재외선거인 명부에 오르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속으로 2번 이상 선거에 참여하자는 경우 재신청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달 1일 부임한 재외선거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에는 재외선관위가 소집될 예정이며 그간 논란이 됐던 투표소 확대 문제 등 현안 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하이트 진로 아메리카가 LA 다저스 구단과 파트너십을 이어갑니다. 하이트 진로 아메리카는 LA 다저스 구단과의 파트너십을 3년 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류 마켓을 대상으로 브랜드 확대에 나서고 있는 하이트 진로 아메리카는 LA 다저스 구장 내 자리한 매점 13곳에 하이트 진로 바를 설치해 맥주와 소주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칵테일 소주소 블루는 LA 다저스 구단의 공식 색상인 다저스 블루를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하이트 진로 아메리카는 한국에서 출시된 테라 맥주를 LA 다저스 구장에서 최초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